내년에 버블 경제가 온다고 그러잖아. 그럼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많잖아. 그러면 경련이 와서 경자년에 그 60년 전에는 4.19 소요 사태가 나가지고 그게 5.16까지 이어지면서 대국민 아주 대혼란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야. 3년 동안 60년, 60일, 62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돌아갈 이제 격변인데 태울수로 보면 주산객산을 이렇게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전 23승도 내가 생각할 때는 태울수 같은 걸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산객산 나보면은 이쪽이 내가 주고 지금 봐 이게 여당이잖아 이게 야당이잖아. 예? 그러면 만약 이쪽이 주가 높으면 박살나. 응? 야당을 확 제압해버리고 객산이 높으면 야당이 여당을 확 제압하는데 내년 태울수의 숫자는 계산해보니까 이쪽이 24 이쪽이 25이야. 그러니까 뭐야 조금 박빙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박 터지는데 박이 터진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거 심각한 문제지. 왜냐면 좌파 우파 해서 막 태극기 집회 좌파 집회 해가지고 막 얼마나 난리 줄까. 근데 그동안에 경제가 망가지는데 근데 문제는 경제는 꼭 몽고군 같이 온단 말이야. 몽고군이 그 작은 그 몽고에 있던 조랑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순발력은 떨어지는데 지구력이 강해. 그리고 또 그 책 보면요 몽고군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 그 작은 말에서 윤리 내려갔다 졸리 내려갔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갑옷을 두른 서양 군대하고 마주쳐도 걔네들은 갑옷이 있으니까 둔한데 그리고 얘들은 말이 크니까 뛰기는 빨리 순발력은 있지만 지구력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얘들은 지구력이 있어. 근데 몽고군이 실제로 전 세계를 몽고군 그 앞에 빨구발에 무릎 꿇릴 수 있었던 이유는 속도전이었어. 뭐냐면 변방에 몽고군이 나타나잖아. 야 파발 빨리 본국으로 보내. 그래갖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저 북방에서 몽고군들 깃발이 나타나니까 파발을 띄운단 말이에요. 그럼 몽고군들이 딱 거기서 잠시 머무르면서 치는 척 마는 척 이러다가 갑자기 다 돌아버려. 그걸 놔두고 그냥 쫓아가 버려. 그래갖고 파발이 이제 막 3박 4일 5박 6일 달려갖고 이제 한양에 도착을 해갖고 예 지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조정에서 딱 어이구 이놈들 여기까지 올라면 한 보름은 걸리겠구나 최소한. 그럼 내일부터 저 도성 밖에 울타리 좀 치고 도성 좀 쌓고 이제 더 보강을 하시오 했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와 버린단 말이야. 그날 저녁에 밀고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완전히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를 당하게 되는 거야. 뭐야 지금 빨리 앉아 아무데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몽고군이 그 기동력 때문에 완전히 전 세계를 갖다가 접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총선이 있고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급한 상황은 막으면서 갈 거다. 그러니까 총선은 지난 다음에 한 연말 정도나 터지지 않을까.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또 따져봤어.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봤더니 그게 아니야. 내년에 와. 내년은 지금 11월 오늘 뭐 15일인가요? 그죠? 그럼 내년이면 언제예요? 한 달 반 남았어. 네? 제가 볼 때 내년 1월 달에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빠르면 내년 1월 달에 시작이 되고 내년 2월 달에는 완전히 참혹한 구종을 맞이해. 그럴 수 있다고요. 지금 어쨌든 내년에 무너지긴 무너지지만 그것도 초반기에 오느냐 후반기에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발 뻗고 살 수가 없는 입장이야 사실은요. 1월 달에 무슨 징조가 나와? 지금 우리나라 유럽연합 탈퇴되는 그 브렉시트 그거 뭐 주변에 여건은 많죠. 뭐가 있어 또? 뭐
미국이 그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 다음에 시리아 요번에 드론이 날아가서 막 그냥 막 정유수를 왜냐하면 전 세계가 기름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대내외적인 불합리한 요건은 많은데 사실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는 가만 내비둬도 망하게 생긴 상황이잖아. 왜냐면 이제 생산성은 하락이 되고 수출은 계속 급감하고, 이제 큰 기업들도 내빼려고 준비들 하잖아. 삼성도 여기 건물 2개 중에 하나는 팔았어요. 팔았고 베트남에서 총리가 뭐라 그랬어? 여기다 해라. 여기다 하면 10년간 법인세 면제. 우리나라 법인세 상당히 높아요. 10년간 법인세 면제. 그 다음에 뭐야? 안에 철도까지 놔주겠대. 그죠? 근데 트럼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꼬셔. 미국으로 와. 그러니까 뭐야? 정해졌어. 본사는 미국으로. 공장은 저기 베트남으로. 메인 공장은. 그러니까 지금 풍수적인 지세로 만약에 보면은 이렇게 떠있는 여기 어디야? 여기 LG 트윈타워 이렇게 있잖아요. 예? 얘들이 간인수가 여의도에 LG 트윈타워 간인수를 받아서 지금 운에는 부도 안 나면 다행인 운이거든. 근데 구운에는 얘들이 뜬단 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뭐야? 구운에는 국가 메이저 기업이 LG가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 삼성은 그렇게 나가버리면 이제 글로벌 기업이 우리 기업이 아니야? 세금도 못 받아. 근데 지금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재용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이재용인데 대통령이 야, 이 새끼 징역 보내. 징역 들어갔다 나왔더니 야, 또 보내.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 나면 징역 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계류해놨잖아. 너 까불면 이거 또 보낸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재용이면 여기 있겠냐고요.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국가를 먹여 살리는 국가, 세계 몇 대 인류 기업이 돼버린 그 삼성의 총수를 무슨 죄인 다루듯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누가 여기 있겠냐고. 징역 보낸다. 겁박해 되고. 그게 지금 이미 정해져 있어. LG는, 삼성은 80% 이상, 90% 이상이 지금 외주에서 발주를 해. 요번에도 휴대폰 뭐 30만, 몇십만 개 중국에다 OEM을 넘겨버렸잖아요. 문제 생겼어요. 그런데 LG는 90%가 국내 생산이야,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1위 기업은 이제 LG가 간다. 그럼 LG가 주식이 올라갈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가는데, 저건 1위 기업이니까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무너지면 또 받쳐주고 해서 살려주겠지. 하지만 주가는 분명히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서울 경기도 인근에 100만원짜리 이상의 땅들은 전부 다 버블 붕괴 대상이야. 그 자체가 50만원 이상 됐다 한 번은 무너진다니까. 그렇기로 말하면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치, 어떤 그런 것이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여태까지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냐면 집 가지고 있으면. 근데 여기 페이스북에도 이제 나랑 이제 어떤 친구 관계된 어떤 여자가 올렸는데, 자기는 지금 저기 강남에 주택을 사가지고 월세를 금이태를 받아가지고 700만 원을 받아서 자기는 4인 가족이 쓰는데 1인당 150만 원씩 6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100만 원을 저축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건물을 또 하나 사갖고 거기서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내서 그래갖고 임대료를 받아서 반드시 그거 채워가지고 그거 금리 내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그 1인당 150만 원의 생활비가 든 600만 원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주 빠듯하고 아주 힘든데요. 그런데 잠잘 때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든대. 왜? 미래에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서울에 달대방 하나부터 시작해갖고 그렇게 왔대. 그랬더니 그 미친 여자들이 댓글이 막 수십 개가 막 너무 부러워요. 그게 뭉개지는 꿈을 이제 악몽이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이제
그것을 보게 돼.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있냐고.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들어왔어. 이제 생겨났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평당 3만원짜리 논이 저렇게 있는데 평당 1억이라는 거요. 그럼 그 아파트 한 평 팔으면 논을 몇 마지기를 산다는 얘기야. 이것은 재앙이야, 재앙.